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지난 10월 10일 국회 소통관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실에서 기자 여러분들께 고 정의철 위원장님에 대한 강압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많은 기자분들이 계속적인 문의가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언론에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별도로 기자회견문은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까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10월 8일날 처음 통화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고 그 당시에 무슨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10월 8일 날 제가 처음 통화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나 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더니 자필 메모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수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빨리 만나 뵈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인을 통해서 만나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10월 8일 날 양평군에 있는 모 카페에서 제가 고인을 뵀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동안 법률 상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을 받았고 또 이런 포괄적인 강압 수사에 대해서 고소를 통해 바로 잡자 이런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네. 저기 실질서를 먼저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보셨나요? 자세한 입수 경위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문자 사진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먼저 요청을 하신 건지 예. 직접 그 위원장께 요청하신 건지 주변에 네, 지인 통해서. 예. 지인은 그게 국민의힘 관계자라서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10월 8일 상담 당시에 그 부인께서 어떤 심경을 말씀하셨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한 장짜리 메모 외에 자세한 설명이라던가 수사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여기에 써 있는 기재 내용을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은 불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도 그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 그 위원장님은 다른 변호사랑 이미 상담을 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를 선택하시든 그분을 선택하시든 편하게 하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사건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임계를 받았습니다. 이건 10월 8일자 선임계인데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그날이 휴일이라서 연휴라서 10월 10일 이제 워킹데이가 되면은 바로 그 문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미리 받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이 열람복사 신청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이런 극단적인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해서 월요일 날 제가 어제 특검에 우편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네. 말씀이 좀 잘 안 돼서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예. 그러면은 특검에는 지금 선임계가 제출했나요?
어제 우편으로 등기 발송했으니까 오늘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아침까지 확인했을 때는 서린계가 접수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중에는 도착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도서 행사라든가 이런 계획들 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실 건지 추가로 설명을 주시죠. 예, 특검팀에서 조사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은 제가 복사를 해서 고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거기에 터잡아서 그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그 아까 말씀 주시기에 다른 변호사 선임이 고려하셨다는 걸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진술서 작성했을 때도 변호인 조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혼자 가서 조사받았고 제가 이분 외에도 다른 분도 면담을 했는데 어느 분도 변호사가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회 여부를 여쭙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필 진술 쓰셨잖아요. 그 조사받은 이후에 그거 작성에 있어서는 변호인 조력이 있었는지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제가 처음입니다. 선임입니다. 다른 또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아니야. 그러지 말고. 천천히. 오늘 다 받겠습니다. 네. 예. 그쪽. 안녕하세요. SBS 전문가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서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는 이제 유족한테 유서를 보여줬고 사본도 그건 동의도 받았고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서 관련해서. 유서를 발견되었다는 제가 소문을 듣고 유서를 제가 받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으며 저는 유서를 못 받고요. 유서는 고인이 마지막에 쓴 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유족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걸 압수를 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사용할 모든 문서 감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도가 있으면은 사본이라도 유족한테 건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은 언론들의 문의가 있고 좀 비난이 있으니까 나중에 유족한테 사본을 주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족 측에서 부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좀 부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달할 루트가 없어서 양평경찰서 모 형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검은 나중에 영장을 통해서 부검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설명하기를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보도 보니까 그 고인분 지인이 추가 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 조사 계획이나 이런 정도 그 고인분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가 조사 여부는 특검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제가 고인한테 듣기로는 오늘 조사한 내용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겁을 줬습니다. 그 의미는 뭐 다시 조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자필 메모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셨으니까 여쭤보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자께서 이 진술서 메모가 있다고 주변에 얘기하면서 이것을 조력이 좀 필요하다던 이 국민 측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셨던 거예요. 그 입수 경위나 제가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그런 비밀 보장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원본이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다. 그건 필요시 제가 제출할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이분이 진짜 쓴 그런 글이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기자인데요. 네. 유족에서는
일단은 그 유서를 봤다고 경찰국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아직 못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유서요? 예, 못 봤습니다. 그러면 유서를 통해서 그 유서가 어떤 내용이다 뭐 이렇게 좀 전달받으셨다는 거죠?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유족들한테 정확히 어떤 내용이다라고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과 이제 한 20-30분 정도 면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유서에 뭐 다른 내용이 있다면은 유족 측이나 또 경찰에서는 아마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공개를 할 텐데 아직 그런 내용이 그런 공개 발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20장 분량, 20장 정도의 분량. 20장인 줄 알았는데 10장 분량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거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봤기 때문에 10장인지 20장인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20장 분량이라고 얘기가 돌았다가 지금은 10장 정도라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 기자분들한테 들었어요. 네.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네. 중앙구의 정진호입니다. 네. 아까 고발로 말씀하셨고 이거를 안 하고 혹시 유족분들이랑은 좀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 걸까요? 유족들은 이거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소는 꺼리는 상황인 걸까요? 예, 유족 측에서는 뭐 저희 정치권 또 뭐 언론권 이런 데에 대한 접촉을 꺼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소 여부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랑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밀접하게 소통하고 계시나요? 저는 고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유족 측과는 지금 그 조문 가서 만나 뵈는 거 외에는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럴 겨를도 아니고요. 오늘까지 장례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검 얘기가 나왔는데 부검 결과를 경찰에서는 밝혀야 됩니다. 저의 경험상 이 사건은 어떤 타살이 아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인데 굳이 부검을 할 필요가 있었나? 부검이 아니더라도 검시 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제가 밝힌 그 메모 또 유서 내용에 의하면은 그런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볼 때 그 동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봐지고 따라서 굳이 부검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부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 부검 결과에 대해서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힐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11시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 10시 반 정도에 밤부터 법무부에서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반대를 해서 제가 채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못 가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겨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신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특검을 고소한다든지 어떤 액션을 좀 취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저와 우리 김성교 의원이 아마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메모지에 있는 것 외에 제가 2가지 정도 팩트를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은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놓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허위 공문서에 작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런 인신구속이나 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이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혹행위죄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밤 12시를 넘겨서 그때까지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가혹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9시면 조서 열람 이런 좀 마무리 작업이 있어서 좀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런 작업 끝나고 바로 이 수사를 끝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수사관들은 밤 12시를 넘겨서 1시 15분까지 그
특검 사무실에서 잡아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9시 20분에 아침 9시 20분에 가가지고 다음날 새벽 1시 15분까지 약 16시간 뭐 거의 감금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뭐 특검 발표에 의하면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의 휴식 시간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바깥으로 따라 나와서 뭐 좀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런 것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16시간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거 가혹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에 없는 내용을 두 가지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진술 내용입니다.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두 페이지가량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이제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답변을 아예 타자해놓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닥달을 해서 피의자가 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가 전화 와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 라는 전화가 맞느냐라는 물음에 그냥 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하도 힘들어서 그렇게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진술은 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 군수가 지시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예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서를 조작한 겁니다. 결국 특검 수사팀은 김성교 전 양평 군수죠, 현 국회의원, 이분을 타겟으로 개발부담금 16억 원 정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 국고 손실이다, 이 타겟을 정해놓고서 답을 정해놓고서 거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수사 구팀 혹시 팀장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최모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전 양평 서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특검팀에서 의도적으로 이 특검팀에 차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사건은 2023년도, 2024년도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또 끝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제기해가지고 송치받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무혐의 난 사건을. 그것도 전직 양평 경찰서장을 또 팀장으로 임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가 아니냐. 김성규를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정치 보복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불법한 수사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정희철 면장님 같이 이런 희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리한 수사로. 그분 자필 메모 보십시오. 죽고 싶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다그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모멸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분이 1시 15분에 그 특검 사무실을 나와서 한 2시 반 정도 시간상 양평 자기 집에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쓰신 메모입니다. 3시 25분에 썼다고 이렇게 시간까지 정해놨습니다. 거기다가 서명까지 하고. 제가 이 확인서를 메모를 보고서 진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분은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실무 공무원. 그분을 상대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저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특검이 김희철 면장님을 장학수사를 한다면 관련 의혹을 갖고 있는 다른 관련자분들한테도 해보고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도 나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았다, 아니면 내가 수사를 받을 때는 안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련자분들 지인이나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주시나요? 제가 면담을 하고 나서 우리 면장님을 통해서 같이 조사를 받았던 정모 주무관님, 그리고 이미 퇴직한 박모 과장님에 대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분은 만나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수사, 그야말로 좀 답을 정해놓고서 물어붙이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명단을 한 열댓 명 명단 주고 이 사람 중에서 너에게 청탁한 사람 얘기해라.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똥고래 미치고 이 사람이 너한테 청탁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마치 우리 관련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슨 부탁을 한 것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2명의 다른 조사자들한테 그런 비슷한 수사를 받았다는 거죠. 예. 정상적인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그렇게 좀 심하게 대우를 받으며 조사를 받았다는 녹취물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말씀하신 녹취록이 고인과 나눈 대화에 대한 녹취록인지 아니면 고인이 지인과 통화를 해서 남긴 녹취록? 예, 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공개하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거의 같은 내용. 그냥 멍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도 쪼고 다그치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내가 기억에 없는 걸 말해버렸다. 그런 식의 자괴감 어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 당시에도 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법이나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심야 조사 동의서로 요청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심야 조사에 동의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워낙 정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인께서 구두로는 동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로는. 그러면 9시가 넘으면 서면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서면 동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독직 폭행, 가혹행위 이런 걸로 우리 수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또 우리 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기서 멈추게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된다면은 또 제3, 제4의 그런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변 특검 수사 정황을 들어보면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과 또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의미와 이런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강구해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오늘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올 수도 있는데 워낙 오늘 일정도 많고 또 여러분들의 그 전화를 일일이 다 받으면은 제가 제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잘 좀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